경야는 김정은 동측에서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8년 12월 1일 원산 구두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여러 차례나 영도의 자국을 새기시며 인민들의 허평받는 구두를 더 많이 만들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헌신과 로고를 가슴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원산 구두공장을 처음으로 찾으신 그날 공장 현대화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를 위한 운정 깊은 조치도 취해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측에서는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신발 상표의 이름도 매봉산이라고 몸소 지어주셨습니다. 품들여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려주시고 여러 차례나 공장을 찾으시어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제품을 생산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자애로운 오버이의 헌신의 자욱을 떠나 매봉산 구두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얘기했습니다. 공장을 5번째로 찾아오신 2018년 12월 1일은 공장이 그해 가을에 전국 신발 전시에서 1등을 하고 경야는 청비서 동지를 공장에 모신 참으로 의의 깊은 날이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가 거둔 성과를 높이 치하해 주시면서 지방이 자그마한 공장이 온 나라에 소문난 구두 공장으로 우리나라 신발 공업을 주도하는 맏아들 공장이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날 혁명사적 교양실에 들리시어 여러 사적 자료들을 보아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돌아보신 단위들 가운데 하나라고, 원산 구두공장은 명실공히 위대한 장군님의 공장, 나의 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인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생산에 받아들일 수 있게 의견 수첩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야는 청비서 동측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민적인 방법이라고, 원산 구두공장에서는 지금의 기세를 늦추지 말고 신발 공업 현대화의 기치를 계속 들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오셨을 때 당시 저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날 저의 작은 모습을 유심히 보시며 제가 원산 중등학원 졸업생이라는 보고를 받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학원을 갓 졸업한 나어린 재봉공이 자동화된 설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보니까 참 영타고 중등학원 졸업생들을 비롯한 모든 정업원들이 나라의 신발 공업을 주도하는 맏아들 공장 정업원들답게 일을 잘해야 한다고 거무해 주셨습니다. 재화 직장을 비롯해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야는 청비서 동측에서는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성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발 생산에서 인민들의 미감에 맞으며 가볍고 견고함을 보장하는 데 중심을 두고 그 질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지 지도의 그날 구두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측에서는 신발 풍년을 보니 정말 흡족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공장의 정업원들과 역사의 길이 남을 불멸의 화폭을 남기셨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신발 생산의 현대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봄철 전국 신발 전시회 2024를 비롯해서 올해 진행된 경공업 제품 전시회들에서도 매봉산 신발들은 맵시 있으면서도 질적 지표들이 보다 개선된 것으로 해서 전문가들과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금 원산 구두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나라의 신발공업을 주도하는 공장이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오보이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매봉산 구두를 명제품, 명상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정진을 위하여
온 나라 청년들이 올해를 빛나는 승리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애국 청년의 설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 있는 시기에 청년 미풍 결성자 회의가 각지 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년적 국가보응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위대한 강국의 청년전의의 기상을 과시하며 평안남도 청년미풍 결성자 회의가 평성시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 토론자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돌려주시는 경례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대같은 사랑과 믿음,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맡은 처소들을 굳건히 지키며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 있은 가지가지의 사연들을 감동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일이 있다면 이틀저림이며 철근 가공 등 건설장에서 제기되는 일들에 몸을 잠그고 수도 평양을 더 아름답게 장식할 마음을 담아 어린 나무들을 심고 가꾼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저의 사행을 보고받으시고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가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고창한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예술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함경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청년미풍 결성자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도안의 청년들 속에서 조국과 혁명을 위해 한몸 바치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고 청춘의 자서전을 아름답게 새겨가는 미동 미풍의 소유자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 위로로 파견하시면서 아버지 원수님께서 하신 당부를 절대로 잊지 말자. 원수님 사랑에 기어이 보답하자. 이러한 여기는 날마다 기적을. 토론자들은 당제 8차 대회가 밝힌 새로운 진군 방향을 따라 국가보응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축부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청년민풍 열성자들이 토론을 들으며 정녕 우리 청년들이 자그마한 긍정의 싹도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례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청년중시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안고 어떤 각오를 안고 자기 처소를 지켜야 하는 것을 다시금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청춘의 리상과 포부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청춘 시절을 조국이 기억하는 위훈의 자욱으로 새겨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 문명의 실체들이 앞을 다투어 솟아나는 속에 강남군의 모습이 나날이 변모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농촌 건설 정책을 높이 받들고 강남군에서는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70여일 만에 올해 계획된 농촌 산인집 건설을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결석하고 지난 6월에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평양시 쪽으로 농경지가 제일 많은 군에서는 올해에도 과학적인 영농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올해 국가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을 뿐 아니라 농업 근로자들이 다채로운 체육문화 생활도 진행할 수 있게 욱지구에 1만 6천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종합적인 체육문화 시설을 자체 힘으로 5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도세웠습니다. 리송길 군 가외체육학교 교장은 경기장에는 여러 종목의 경기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체육장들과 함께 학생 소년들을 위한 롤러스케이트장도 꾸려졌는데 지난 11월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다양한 체육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새로 건설한 체육경기장에서는 올해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군안의 농업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체육경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는 자랑이 많습니다. 올해 계획한 농촌산림집 건설도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건넜고 올해 알곡 생산 계획도 130%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기쁨을 안고 우리 강남군이 농업 근로자들이 10여 개의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들에는 군안의 농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선발된 수백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서 모든 경기들이 열기를 띠고 진행되었습니다.
제일 치열하게 진행된 것이 축구 경기인데 축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용진 농장이 1등을 했습니다. 응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여자 배구 경기에서는 무남 농장이 1등을 쟁취했습니다. 행복 웃음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저도. 기자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경제 토대가 빈약한 군으로 알려졌던 자기들의 고향이 단 몇 해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당 정책의 정당성이 현실로 뽑히나는 농촌진흥의 새 시대에 주인구씨를 더 잘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날 저녁 군안의 다수학 농장원들과 혁신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평양시 순안구역에는 하반신을 고이 쓰지 못하는 불구의 몸으로 44년간 원군길을 이어오고 있는 83살의 열사가족 할머니가 있습니다. 김소량 기자가 순안구역 안정동에서 김광숙 할머니를 취재했습니다. 구역의 일꾼들과 주민들은 할머니는 당의 배려와 사회적 혜택 속에 편히 살 수 있는 열사가족이지만 여든이 넘은 지금도 극성스레 집짐승들을 키워 원군을 하는 애국자 할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돼서 불구가 됐고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어 80살이 넘은 지금까지 44년간이나 원군길을 걷고 있는지, 김광숙 할머니의 아버지와 언니는 해방 후 어버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성장한 내무일꾼들이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적후공작 임무를 수행하던 그의 아버지는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에게 체포돼서 무참히 학살됐습니다. 아버지는 최후를 앞두고 전우들에게 원수를 똑바로 가려보지 못해 자기가 죽는다고,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의 이 교훈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계급적 원수들은 그의 어머니까지 잡아들여 야수적으로 고문했고, 빨갱이는 시종자까지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온 가족을 잡기 위해 날뛰었습니다. 원수놈들에게 악행을 당한 어머니와 남의 집 북대기 속에서 얼어 죽게 됐던 김광숙 할머니는 재진격하는 인민군대에 의해 구원되게 됐습니다. 전후의 할머니는 군 여맹연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김광숙 너희는 1969년에 우리의 열사가족들을 눈에 둔 가시처럼 여기고 있던 계급적 순안구역 인민위원회 일꾼인 김경일 동지는 김광숙 할머니가 불구가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69년 마가오리의 깊은 밤, 집으로 돌아오던 할머니는 뜻밖의 달려든 사나운 개에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때 의사의 탈을 쓰고 있던 계급적 원수 김모놈은 그의 몸에 동물을 주사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모든 뼈마디들이 문드러지면서 완전한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후에 반영된 데 의하면 그 김모놈은 해방 후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민족 반역자의 아들놈이었습니다. 우리 제도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그놈은 열사가족인 할머니를 살해하려고 미친 개를 내몰아 물어뜯게 하고는 독주사를 놓았던 것입니다. 김광숙 할머니는 기자에게 그때 전쟁도 끝나고 평온이 깃들었다고 해서, 칼을 물고 달려드는 원수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심하고 계급투쟁이 끝난 것으로 생각한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이것이 지금도
가슴을 찢는 피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학살당하고 자기까지 불구가 되고 보니 처음에는 원한의 눈물이 났고 또 복수를 하지 못한 눈물이 났는데 그 눈물은 쓸데없는 것이었다. 내가 울어야 원수들이 좋아하고 눈물로서는 아무 복수도 하지 못한다. 오직 아들, 딸들을 강하게 키우고 우리 군대가 강해야 원수들을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병마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28살에 불구가 된 할머니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38살에 기적적으로 겨우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김광숙 할머니의 맏딸인 리순인 여성은 기자에게 그때부터 어머니는 아버지를 학살하고 나까지 불구로 만든 원수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다. 그놈들을 복수하자면 군대가 강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원군길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는 원수의 만행으로 다 죽었던 어머니가 80살이 넘도록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어머니의 생이 지금껏 이어지게 된 것은 계급적 원수들을 복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계급적 자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팔로 땅을 짚고 앉은 걸음을 해가며 집행의 의지에서 집짐승들을 키워 인민군 부대들에 보내준 44년간의 이야기는 원수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엮어져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의 기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11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워 자손들과 함께 조국보위 초소에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안을 때 누구나 만류했지만 할머니는 내가 비록 몸은 불구지만 계급적 근본만은 똑똑히 새겨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자에게 자기가 지금껏 걸어온 원군길은 인민군 군인들이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더욱 옥색에 틀어잡고 대대로 자기 가정의 만행을 감행한 계급적 원수들을 시정자도 없이 무자비하게 쓸어버려달라는 복수의 열기로 이어온 원군길이라고 했습니다. 김광숙 할머니는 그 증오가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기 바라면서 자식들과 손자들을 모두 원군길로 떠밀었는데 맏딸과 맏손자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기자에게 이 시각도 조국방선을 지켜선 초병들과 새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대들 앞에는 나의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불구로 만든 원수들이 있다. 그 계급적 원수들과 그 시종자들이 우리 수도에까지 정치 선동 오물들을 들여보내고 있다. 안팎의 원수들이 피를 물고 달려든다. 계급의 눈을 순간도 흐리지 말라. 계급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란 외무성 대변인이 11월 27일 7개국 집단의 무곤고한 비난을 배격했습니다. 7개국 집단 외무상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단행한 이란의 미사일 포복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7개국 집단이 여러 국제 문제에서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취해서 국제관계의 근본 원칙을 심히 훼손시켰다고 단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대응하는 이란의 합법적인 자위권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란은 소아시아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이룩하는 데서 자기의 책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엄명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무더기 비가 내려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났습니다. 이 나라 재해관리센터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33만 5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12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 2명의 행방불명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5채의 살림집이 완전히 파괴되고 1708채의 살림집이 부분적으로 파손됐다고 합니다. 우간다의 동부 지역에서 11월 27일 산사태가 발생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쏟아진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약 40채의 살림집이 흙속에 묻혔으며 28일 현재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은 집들이 사태에 묻혔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망그로브 림의 사밀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고 해안과 생태계의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그로브 림은 최근 년간 지구온난화와 경제적 리익을 위한 개간, 바닷물의 오염 등으로 해서 계속 사멸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해서 최근 년간 해안 침식 현상이 우스매지고 오업 활동으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의 생존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망그로브 나무림이 가까운 앞날에 완전히 사멸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음성을 기록하는 음성기록 사진 인쇄기입니다. 3 내지 60초의 음성 신호와 사진의 클라우드 연산을 실현한 이 인쇄기는 사진을 주사하는 동시에 그와 연관된 동기 음성 신호를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기는 열반응형 인쇄머리를 통해서 지령에 따라 여러 색감을 차례로 가열 및 증발시키면서 인화지에 인쇄합니다. 이 인쇄기에는 1200여 개의 열반응 인쇄머리가 있으며 그것으로 1670만 개의 색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쇄기의 핵심 기술은 열승화 인쇄 기술, 증강 현실 및 음성기록 식별 추종 기술입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함경 남북도, 라선시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다가 점차 흐렸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강계에서는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새벽부터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렸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약해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6도, 낮 최고 기온은 령화 9.5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서 평년보다 6도,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경 남북도, 라선시와 강원도 바닷가,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자강도를 위주로 북부의 여러 지역, 신계, 평강을 비롯한 황해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산발적으로 3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2 내지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령천, 령년, 리원, 명천을 비롯한 서해안과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 내지 15m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중부 이북과 중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2 내지 10mm의 비가 내리고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2 내지 10cm의 눈이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오후부터 날씨는 약간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추록해야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추록해야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추록해야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추록해야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추록해야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추록해야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추록해야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추록해야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추록해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함경북도 해상에서 중국 경보, 조선 소위 해상과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이 초당 최고 20m 정도로 더 강해지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로 높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비가 내린 후 정착해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과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로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황해남도 옹진군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 수육을 제비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모레 조선동해 해상과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